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공식화한 건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집단 반발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격하게 반발한 인물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부적절하다며 최 대행을 쏘아붙였는데 평소 수첩에 넣어 다니던 사직원을 꺼내 그 자리에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숙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야와 사전 협의가 있었냐고 물었고 이에 최 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최 대행이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재판관 임명을 언급해 주워 담지도 못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이 나오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한 채 회의장을 떠났는데 무한 사고만 아니었어도 사직하려고 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달 4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여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성 사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정이 함께 힘을 모아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부 언론에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을 두고 가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12.3 내란에는 입도 뻥끗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회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 권한대행께서 그 결정을 했으면은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독단적인 결정이. 거친 항의에는 충분한 논의 없이 민감한 결정을 내린 건 월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추가 대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땅한 대응책도 없을 뿐더러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여당으로선 당정 파열음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의를 만류하며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새해를 맞아 당정 화합을 통한 국정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을 꾀한 다음 쇄신과 외연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인데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헌재 8인 체제가 만들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속도가 붙게 된 만큼 안도의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MBN에
2명이라도 임명됐으니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추진은 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제2호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 중진 의원은 MBN에 현 상황에서 우리가 제3자 특검을 주장한다면 여당이 안 받을 수가 없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재협상 주장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당내 시선도 있어 실제 여야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외환위기 누가 막나? 최상목 박차고 나갔다. 네. 요 얘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쭉 얘는 반발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이 제2호권이니 뭐니 다른 법안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외환위기 그럼 누가 막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떴다라는 건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그날 국무회의가 있기 전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취재를 종합하면 최 대행은 국무회의를 통상 오전 10시에 있는 건데 이걸 오후 4시 30분으로 미뤘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참모한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원고, 임명하지 않은 원고 2개를 다 준비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에 뭐가 있었느냐.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여야 대표 회동이 있어서 요걸 예의주시했다. 여기서 만약에 여야간 좀 합의가 될 법해 보인다 싶으면 임명을 좀 보류하려고 했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오후 4시 30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당일 오후 4시 30분까지도 사실상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해서 이 고민 저 고민을 계속 했었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경제나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불확실성이 전이돼서 되게 국민들이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야가 어떤 만나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원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임명권이 있을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주고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치입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날 뭔가 안 나오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겠다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근거로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보면 임명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임명이 안 된다고 해서 줄 탄핵을 하는 탄핵이 일상화돼서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과 그거가 시장에서 느껴지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어떤 등락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공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어떤 목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탄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어떤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 이 불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꼭 임명을 하지 않아서만 불확실한 것이냐. 야당이 주관하는 이 줄탄핵도 불확실성의 근본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최상목 대행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네.